랩 엑서사이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D1 SoC 컴퓨터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D1 SoC 컴퓨터에서 이 비디오 아웃풋 포트는 VGA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디오 아웃풋 포트를 제어함으로써 메모리상에 있는 비트맵 이미지를 VGA를 통해 외부 모니터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비디오 아웃풋 포트를 다루는 것은 아니며 비디오 아웃풋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는 픽셀 버퍼나 캐릭터 버퍼를 사용하여서 비트맵 이미지를 VGA를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VGA는 640x480 사이즈를 지원을 하게 되고, VGA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출력을 함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메모리 맵드 I/O 방식을 사용해서 포트를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디오 아웃풋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는 두 가지 중요한 페리페럴이라고 볼 수가 있는 픽셀 버퍼하고 캐릭터 버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캐릭터 버퍼를 랩에서 다룰 건 아니기 때문에 픽셀 버퍼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픽셀 버퍼를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어떤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구성하는 픽셀의 표현 규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픽셀에서 그 픽셀의 인텐시티, 픽셀의 강도 정보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데이터 사이즈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8비트에서부터 시작해서 9비트, 16비트, 24비트, 30비트, 32비트를 갖게 되고, 16비트 픽셀 포맷의 경우에 이와 같이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5비트의 R, 그리고 6비트의 G, 5비트의 B와 같은 형태의 인텐시티 포맷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5비트의 빨간색 정보, 6비트의 초록색 정보, 5비트의 파란색 정보를 조합해서 어떤 하나의 색깔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픽셀의 어떤 로케이션 정보는 32비트 데이터 포맷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데, XY 어드레스 포맷 또는 consecutive 포맷 형태로 D1 SoC 보드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픽셀의 그 정보는 왼쪽 그림과 같이 표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 있는 픽셀을 살펴보면 이 위치의 픽셀은 2,1 위치의 픽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X좌표의 위치는 2, Y좌표의 위치는 1. 이와 같은 경우에 XY 어드레스 포맷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와 같이 10진수 2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이와 같이 9진수 1이 되는 것입니다. consecutive 포맷이라고 하는 것은 이 2,1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한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어떤 하나의 워드로 나타낸 포맷이 되겠습니다. D1 SoC 컴퓨터에서는 16비트 픽셀 데이터와 XY 어드레스 포맷을 디폴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별한 설정을 건드려주지 않는 이상 16비트 픽셀 그리고 XY 어드레스의 로케이션 포맷 형태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픽셀 버퍼의 컨트롤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셀 버퍼는 아래 테이블 4와 테이블 5의 메모리 맵드 레지스터를 갖다가 컨트롤을 함으로써 컨트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테이블 4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버퍼와 백버퍼, 레졸루션, 스테이터스 이 4개의 메모리 맵드 레지스터를 갖고 있고, 스테이터스의 각각의 플래그는 테이블 5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버퍼하고 백버퍼는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실제 비트맵 이미지의
그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메모리상의 스타트 어드레스. 그리고 백 버퍼는 또 다른 버퍼가 이제 따로 있는데 이거는 보통 더블 버퍼링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뒤쪽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그 또 다른 버퍼의 스타트 어드레스가 저장이 됩니다. 디폴트로 버퍼하고 백 버퍼의 어드레스는 온칩 SRAM 영역으로서 0x08, 000, 000 형태의 어드레스로 이니셜라이즈가 되게 됩니다. 레졸루션은 그 VGA를 통해서 출력하는 이미지의 사이즈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X가 320, Y가 240, 즉 width가 320, height가 240인 이미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에 픽셀 버퍼의 각각의 그 컨트롤 플래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M, N, B, A, 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M 같은 경우에 Y 코디네이트 어드레스의 크기, 그리고 N 같은 경우에 X 코디네이트 어드레스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디폴트로 8, 9가 됩니다.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은 240을 표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진수 사이즈가 8이기 때문에 8이 되게 되는 겁니다. 즉 이거는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유도가 되는 것이고요. 9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XY 어드레스 포맷에서 X 코디네이트 어드레스하고 Y 코디네이트 어드레스의 크기가 M과 N을 통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320 곱하기 240 사이즈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와 일맥상통하도록 M과 N도 8과 9로 초기화가 됩니다. 라지 B라고 하는 이 플래그는 그 방금 전에 봤던 그 픽셀 데이터 포맷 8비트, 9비트, 16비트, 24비트, 30비트 혹은 32비트로 각각의 픽셀 데이터가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여러가지 모드들에 대한 설정 값이 B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16비트를 갖다가 쓰기 때문에 2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24비트나 32비트 컬러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3이라든지 4라든지 그런 숫자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A라고 하는 거는 어드레싱 모드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까 전에 이제 픽셀에 대한 로케이션 정보를 consecutive 포맷과 XY 어드레스 포맷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XY 어드레스 포맷은 0, consecutive 포맷은 1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XY 어드레스 포맷을 사용하기 때문에 0이 이니셜라이즈가 되는 것이고요. S라고 하는 거는 버퍼하고 백버퍼가 스와핑이 다 되었을 때 이게 0이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됩니다. 버퍼하고 백버퍼가 왜 스와핑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S라고 하는 플래그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간단하게 이미지를 그 VGA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출력을 하는 이그젬플이 되겠습니다. 이그젬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어드레스 맵 neos2.h라고 하는 파일 헤더를 인클루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픽셀하고 fill 픽셀이라고 하는 매크로 펑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위스하고 하이트를 매크로 상수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리어 스크린, 드로우 스크린, 픽셀 버퍼 스타트와 같은 함수와 전역 변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픽셀 RGB라고 하는 매크로 함수를 살펴보면 여기서는 R하고 G하고 B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파라미터를 받아서 일단 하나의 16비트 픽셀 데이터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16비트 픽셀 데이터는 5비트의 R 그리고
6비트의 G 그리고 5비트의 B 이런 세 가지 컴포넌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각각 3개가 컨캐트네이션 됐었죠. 그래서 그 연산이 지금 이와 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16비트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쇼트 인트 형태의 캐스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 픽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픽셀 버퍼의 위치에다가 RGB 값에 해당되는 그 픽셀 값을 쓰는 그런 매크로 함수가 되겠습니다. XY 어드레스 포맷으로 픽셀 위치를 갖다 지정을 함에 따라서 픽셀 버퍼 스타트 플러스 XY 어드레스 포맷에 의한 그런 로케이션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XY 어드레스 포맷에 따라서 이와 같이 Y하고 X를 컨캐트네이션해서 16비트 형태의 로케이션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 위치에다가 픽셀의 값을 갖다가 써주는 형태가 됩니다. 이 두 개의 픽셀과 필 픽셀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매크로 함수를 사용해서 스크린을 갖다가 클리어 시킨다든지 스크린에다가 어떤 네모난 사각형을 그린다든지 이런 연산을 하게 됩니다. 스크린을 클리어 시킨다는 것은 일종의 굉장히 큰 스퀘어를 그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드로우 스퀘어부터 보면은 드로우 스퀘어라고 하는 거는 x1, y1, x2, y2, RGB 즉 x1, y1, x2, y2 여기다가 어떤 RGB 컴포넌트에 해당되는 픽셀을 갖다가 다 페인트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중 포르프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픽셀에다가 그 스퀘어 안에 있는 모든 픽셀에 RGB 값을 갖다가 다 필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요. 클리어 스크린은 0,0에서 스크린의 제일 오른쪽 밑에까지 RGB 값으로 다 클리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클리어 스크린하고 드로우 스퀘어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메인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픽셀 컨트롤 포인터 이거는 이제 픽셀 버퍼의 컨트롤러 베이스가 되겠고 요거는 요 헤더에서 오게 되는 것이 되겠죠. 발로타임 인트라고 선언이 돼서 어떤 메모리 코어런스 문제를 갖다가 극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픽셀 버퍼 스타트는 픽셀 컨트롤러 포인터의 제일 처음 그 메모리 벡터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제일 처음에 스크린을 갖다가 흰색으로 다 클리어를 시키고 스퀘어를 갖다가 3개를 그리게 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 스퀘어는 빨간색, 그 다음 스퀘어는 초록색, 그 다음 스퀘어는 파란색 이렇게 그림으로써 이와 같이 스퀘어가 나오게 되는 거고 무한 루프를 돌게 만듦으로써 디버깅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기존에 스틸 이미지를 출력을 했던 그런 예제에서 확장해서 어떤 애니메이션을 동영상을 출력을 하는 보다 복잡한 예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 어떤 박스가 보이는데 이런 어떤 동영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왼쪽 소스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 픽셀과 픽셀 이 부분은 기존의 예제랑 완전히 동일하고요. 이런 부분도 완전히 동일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메인 루프만 지금 기존의 example이랑 다른 것인데요. 메인 루프에서 보시면은 계속 무한 루프를 돌면서 스크린을 검은색으로 지우고 그리고 사각형을 그리는 그런 형태의 작업을 무한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각형은 x, y에서 x 플러스 10, y 플러스 10 위치로 화이트로 채우는 그런
표시되고 x, y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기 때문에 사각형이 이와 같이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른쪽에서 보여지는 애니메이션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사각형이 이동하면서 사각형의 일부가 막 지워지기도 하고 반짝거리기도 하고 마치 사각형이 찢겨지는 듯한 그런 아티팩트가 발생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티어링 아티팩트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보통 V싱크라고 하는 기술이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D1 SoC의 어떤 특화된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PC에서 사용하는 PC 모니터라든지 TV라든지 게임기라든지 이런 데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V싱크는 버티컬 싱크로나이제이션의 약자로서 V싱크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프레임에 드로잉을 하고 프레임을 갖다가 모니터 상에 뿌리고 프레임을 만드는 작업 사이에 연관관계에 대해서 아래 그림에서 볼 수가 있는데 V싱크가 없는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F0는 0번째 프레임을 의미하는 건데 F0, 0번째 프레임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0번째 프레임을 VGA 모니터를 통해서 비디오 포트로 출력을 하게 되고 F1을 만들과 동시에 F1을 출력을 하게 되고 F2를 만드는 작업과 F2를 출력을 하는 작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보시면은 어떤 하나의 프레임을 만드는 작업과 그 프레임을 갖다 출력하는 작업 이것이 서로 비동기적으로 발생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2를 출력을 하는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력은 비디오와 포트를 사용해서 출력을 하게 되겠죠, 모니터가. 이 과정에서 어떤 F2의 일부분과 F3의 일부분이 서로 겹쳐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와 같이 프레임의 일부분은 이전에 만든 프레임, 그리고 프레임의 또 다른 일부분은 현재 만들고 있는 프레임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마치 프레임이 서로 찢겨진 듯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을 티어링 아티팩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프레임의 출력과 만드는 과정이 서로 거의 비동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프레임 레이트를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티어링 아티팩트를 피하기 위해서 버티컬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사용이 됩니다. 버티컬 싱크로나이제이션 같은 경우에 프레임을 만드는 작업과 프레임을 출력하는 과정이 V싱크라고 하는 신호에 의해서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만들고 프레임을 출력을 하고 프레임을 만든과 동시에 또 출력을 하고 이와 같이 이 과정이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프레임의 티어링 아티팩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V싱크 작업을 어떻게 D1 SoC 컴퓨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보시면은 이 테이블 4에서 아까 S라고 하는 플래그가 있었죠. 이 픽셀 버퍼의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에 S라고 하는 플래그가 스왑이라고 하는 플래그였었는데 이 스왑이라고 하는 거는 버퍼하고 백버퍼 사이의 스와핑이 다 되었을 때 1이라고 하는 것을 출력을 합니다. 스와핑이 다 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버퍼하고 백버퍼 사이에 스와핑이 다 완료가 되면은 0이라고 하는 것을 이 S라고 하는 플래그가 갖게 되는데 버퍼하고 백버퍼가 스와핑이 완료가 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버퍼에 있는 데이터가 비디오와 아웃포트를 사용해서 모두 출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S는 0이라고 하는 값을 갖다가 계속 홀링을 해감으로써 버퍼에 있는 값이 모니터를 통해서 다
비디오 아웃풋 포트를 통해서 모니터로 다 출력이 되었다 라는 것을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V싱크 이벤트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감지를 할 수 있는 따라서 V싱크 on이라고 하는 요 이그젠플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그 버티컬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사용해서 프레임을 그리는 작업과 프레임을 출력하는 작업을 서로 동기화를 맞추고 있는 그런 예제 코드를 볼 수가 있고, 왼쪽에 결과도 먼저 보시면은 아까 전에 그 이그젠플 애니메이션과 비교해서 프레임 레이트는 굉장히 느리지만은 사각형이 거의 찍히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재생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예제 코드를 보도록 합시다. 픽셀과 필 픽셀은 아까 전과 동일하고, 이것도 동일하고요. 동일하고 다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의 추가적인 함수가 있습니다. wait for vsync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wait for vsync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s 플래그가 0이 될 때까지 계속 폴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s가 0이 아니면 계속 무한루프를 돌다가 s가 0일 때 이쪽으로 나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레임 데이터가 비디오 아웃풋을 사용해서 다 출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루프에 wait for vsync를 갖다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삽입을 해줌으로써 vsync를 쉽게 거의 코드의 변경 없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vsync 이그젠플에서 이제 보셨다시피 vsync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각형 박스가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불필요한 아티팩트가 발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티팩트가 왜 발생을 하고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vsync가 있는 경우에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과 그려지는 그 스케줄링에 대해서 위의 그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프레임을 그리는 메모리와 프레임을 갖다가 뿌리는 메모리가 동시에 하나의 메모리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플리커링 아티팩트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vsync로 인해서 어떤 프레임과의 프레임으로 뿌리는 과정과 만드는 과정이 동기화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티어링 아티팩트는 없지만은 하나의 메모리에 동시에 쓰고 동시에 읽는 과정이 계속적으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플리커링 아티팩트, 반짝반짝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블 버퍼링이라고 하는 테크닉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블 버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에 대한 버퍼를 이중으로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과 프레임을 갖다가 그리는 과정, 즉 뿌리는 과정이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에 이루어지도록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먼저 프레임 제로를 갖다가 백버퍼에 만들게 되고 그 백버퍼를 갖다가 프론트 버퍼로 수합을 시켜준 다음에 프론트 버퍼에 프레임 제로를 뿌려주는 와중에 백버퍼에는 프레임 1을 만드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백버퍼하고 프론트 버퍼가 서로 다른 분리된 메모리 영역을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메모리를 사용을 하여서 하나의 메모리를 사용할 때에 비해서 플리커링 아티팩트를 아예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테크닉을 더블 버퍼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더블 버퍼링과 vsync 방식이 이제 혼용된 그런 이그젠플을 보시게 되면 왼쪽 아래 동영상을 보시다시피 사각형이 티어링 아티팩트하고 플리커링 아티팩트 없이 완전히 이제 실제 동영상처럼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 형태로 재생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영상을 재생하는 코드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픽셀하고 필픽셀은 이제 동일한 것이고 다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프론트 버퍼하고 백 버퍼가 전역 변수
어떤 어레이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512-256으로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wait for vsyn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wait for vsync는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에 s 플래그를 모니터링하면서 s 플래그가 0이면은 vsync가 발생을 한 것이고 vsync가 발생을 하면은 백버퍼와 프론트 버퍼가 스와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이벤트를 웨이트하게 되는 블락킹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론트 버퍼를 갖다가 백 버퍼 영역에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웨이트 for vsync로 프론트 버퍼를 백 버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프론트 버퍼 영역에다가 전체 검정색으로 다 써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버퍼에 백 버퍼를 갖다가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픽셀 버퍼 그리고 나서 이 무한 루프 속에서 이와 같은 루프를 돌게 되는데 여기서 픽셀 버퍼 스타트는 픽셀 컨트롤 포인터 플러스 1에 대한 주소로 할당을 하게 되는데 픽셀 버퍼의 스타트는 방금 전에 이제 얘기했다시피 이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다시피 그 비디오 아웃포트를 사용해서 실제 퍼가는 비트맵 메모리가 되겠는데 그거를 백버퍼 영역으로 잡아놓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프레임을 만들고 나서 이제 wait for vsync가 되면은 백버퍼 영역을 그리는 와중에 뿌리는 와중에 프론트 버퍼에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서로 다른 메모리, 즉 프론트 버퍼하고 백버퍼 영역을 액세스 해가면서 한쪽에서는 프레임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프레임을 뿌리는 그런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플리커링 아티팩트를 효과적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스코드에서 wait for vsync 부분은 안 나와 있는데 방금 전에 vsync example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랩 엑서사이즈 8에서는 실제 어떤 컴퓨터 그래픽스 관련된 내용에 대한 파트들을 실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트 1은 어떤 선을 그리는 그런 이그젠플이 되겠는데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어떤 두 점을 갖다 있는 선을 긋는 그런 알고리즘이 브레스넴스 알고리즘이 되겠는데 이 수업이 컴퓨터 그래픽스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브레스넴스 알고리즘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은 이 소스 코드를 베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은 브레스넴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선을 긋는 그런 이그젠플이 됩니다. 파트 2는 무엇이냐면은 어떤 이 아래 비디오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선이 있는데 그 선이 스크린 위쪽하고 아래쪽으로 계속 바운싱이 되면서 움직이는 그런 이그젠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 움직임에 따라서 티어링 아티팩트하고 플리커링 아티팩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블 버퍼링 스킴하고 vsync 스킴을 사용을 해서 플리커링하고 티어링 아티팩트를 극복하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져야 합니다. 파트 3는 보다 이제 복잡한 예제가 되겠는데 8개의 어떤 점들이 있는데 그 8개의 점을 이렇게 라인을 연결을 해서 그 8개의 점이 계속 바운싱이 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파트 1과 파트 2에 대한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파트 2에서는 바운싱이 되는 것이고 파트 1에서는 두 개의 점을 잇는 선을 긋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게 되는 거죠. 파트 1과 파트 2를 결합해서 파트 3를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랩 엑서사이즈 8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페리페럴은 비디오 아웃풋 그리고 픽셀 버퍼가 되겠는데 픽셀 버퍼 컨트롤러가 되겠는데 비디오 아웃풋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아니고요. 픽셀 버퍼 컨트롤러를 직접적으로 제어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레퍼런스 매뉴얼은 이 문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